안녕하십니까, 박미수 전문가입니다. 자, LCLB 플러스로 끝나긴 했는데 2.48% 살짝 아쉽습니다. 오늘 분봉 차트 보시면요, 급등 나왔다가 10시 이후부터 급락을 했습니다. 계속 빠지다가 겨우 납보고조 좁히면서 끝났는데, 자, 오늘 이슈가 좋은 것들이 나왔거든요. 보시면은, 자, 미 하원 발의 간암 예방 치료 연구 지원 법안 수혜가 기업이 될 것이다. 자, 간암 환자가 많기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 이거를 지원하겠다. 규모가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자, 리보세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수혜 기업이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좋은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간암 신약 미 FDA 재신청 초읽기 들어갔다. 두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 자,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어떤 불안함, 그 다음에 자, HLB가 과연 될 것인가. 법안 수혜도 기업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재신청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허가가 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불확실성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매물들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참 사람 잡는 거죠.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차라리 악재가 나오거나 호재가 나오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대응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거든요. 자, 두 가지 이슈가 나왔는데 두 개 다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다가 되밀렸습니다. 참 대응이 힘든 종목입니다. 오늘 분봉바도 그렇고 1번 보시면 지난 6개월 동안 주가가 천단과 지역을 왔다 갔다 합니다. 4만 원짜리 12만 원 갔다가 다시 4만 원 되고 다시 8만 원, 10만 원 도전했다 다시 7만 원대 왔습니다. 이 6개월 동안 HLB 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큰 호재나 악재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 하나죠. FDA 승인입니다. 리보세라니. 되냐 안 되냐 확실한 게 없잖아요. 불확실성입니다, 여러분. 심리적 부분이 작용한 거죠. 바이오 종목들이 그래서 매매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제조주,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랑 다르죠. 얘네들은 기준이 되는 수치가 나옵니다. 판매 실적이나 매출 계약, 매출. 그다음에 이거는 없죠.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됩니다. 완제품이 아니고. 심리적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훨씬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나타나게 되고 월봉을 보시면은 자, 10년 내 최고치를 찍은 종목입니다. 신고가 종목이란 얘기죠.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의 출구 전략도 조심해야 되고 낙폭이 컸을 경우에 매집 전략도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사들어 오겠죠. 두 번째, 추가 매수 여부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세 번째, 어느 정도 매도했는지 물량도 확인해봐야 됩니다. 이런 작업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응이 어렵고 최대 관심사 FDA 승인이 되냐 안 되냐. 근데 차트 보시면은요, 차트에도 나타납니다. 불안한 흐름이. 자, 이거 보십니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긴 하는데 이렇게 이거 뭐죠, 여러분? 시메트릭 삼각수렴입니다.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5대 5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정확하게 차트에서도 나타나죠. 올라갈지 내려갈지 감이 안 잡힌다는 겁니다. 지금 HLB의 가장 큰 문제는 이슈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급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심리적 부분도 중요하고 쉽게 말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보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차트,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특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영상 후반에 나올 텐데 전체 HLB 계열사를 커버할 수 있는 리포트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날 장 끝나고 영상을 찍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시냐면요. 자, 목요일 오후 3시 46분. 장 끝나고 찍어서 아침에 일찍 올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대응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평선이 모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급등할 가능성이 크고 급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에 들어섰어요.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미리 찍어서 아침에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올리나 내일 아침에 올리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격은 안 변하니까. 자, 먼저 HLB 홈페이지 보시면 그룹사죠. 제약바이오, 조선해양에너지, 생활건강레저, 금융입니다. 제약바이오 쪽에 중요한 약물 있죠. 이슈는 짧게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 워낙 유명한 기업이죠. 세포치료제,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는 얘기 있죠. 간암치료제입니다. 면역항암제. 자, 오늘 이슈가 있었던 거 간암 예방 치료 연구전 수혜 기업이 될 것이다. FDA도 이걸 알 겁니다, 여러분. 그죠? 이 내용을 모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승인이 안 될까요?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예스를 봅니다. 자,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FDA 재신청 초읽기.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큰 변동성이 올 수 있는 게. 자, 진양곤 회장이 불발된 다음에 승인 한 얘기 중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뭐 FDA 직원도 아니고 HLB 직원도 아닌데 항서제약에 퍼실러티 미비점이 없었으면은 BIMO가 없어서 승인이 났다. 쉽게 말해서 항서제약이 중국 기업이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캄넬리 주막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자, 시설에 문제가 있다? 이거 효능에 문제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간암뿐만 아니라 다른 암에도 적용이 돼요. 생존 기간도 길어졌고. 이게 제가 보기엔 중국 기업이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얼마 전에 바이오 안보법이 미국에서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때 HLB가 올라와요. 급등합니다, 갑자기. 바이오 안보법이 뭐냐면요. 미국에서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미국인의 생체 정보나 DNA 정보를 이용해서 임상이나 테스트하는 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국민의 정보 쓰지 말라는 겁니다. 중국 애들한테. 이게 미중 갈등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년부터 발의되는 IRA랑 비슷한 거죠. 중국을 전기차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겁니다. 미중 갈등 때문에 FDA 승인에도 혼란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바이오안보법이 제도인 거리인데 HLB가 왜 올라가겠습니까? 항서제약이 미국 기업이나 유럽 기업이었으면 벌써 승인 났습니다. 아스코에서도 증명이 됐죠. 신장 방광암 분야 10대 연구 선정. 부신 피제람에도 효과가 있어요. 이게 처음에 간암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애초에 이게 위에도 효과가 있고 여성분들 암이죠. 유방암, 난소암, 그 다음에 부신 피제람까지 왔습니다. 각종 암에 다 효능이 있습니다. 이게 퍼실러티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중국 기업에게서 그런 겁니다. 자, 생존 기간 24개월 가까이 됩니다. 2년이죠. 계속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증거가 나오잖아요. 폐암상기 전환치료 완전간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합니다. 리보세라닌. 완전간해가 뭐냐면은 암 환자가 있습니다. 3기 환자예요. 심각하잖아요. 리보세라니까 캄넬리주마가 병역여포로 썼더니 암이 없어졌어요. 이게. 암 걸리신 분들 주기적으로 검사하는데 이게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완전간해. 물론 재발은 할 수 있지만 일단 없어졌다는 거. 그럼 이게 처음에 간이었다가 위, 아까 설명드렸죠. 유방암, 그 다음에 난소암, 부신피질암, 이제 폐암까지 왔다는 얘기잖아요. 남은 거는 췌장암 하나 정도. 각종 암에 다 효능이 있고 생존 기간도 길어지고 허가가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HLB가 CB600억도 발행했습니다. 미국 마케팅 자금인데 엘레바 테라피틱스에서 충분히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걸 보는데 조기 직판매 최우선 과제인데 이게 차질이 생기면 쓰겠다는 겁니다. CB600억.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HLB한테는. 자, CB로 발행이 됐는데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쓰는 방법이죠. 채권 발행, 주식, 유상증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증 방법 있죠. 세 번째 CB. CB는 이 두 가지 특징이 다 있잖아요. 채권이었다가 주식으로 전환합니다. 왜 전환시키죠?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전환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세력들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거 중요한 얘기인데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뭐가 있죠? 가장 확실한 건 유통시장에서 발행시장에서 들어오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유통시장입니다. 매집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게 가장 확실하고 주세력은 여기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발행시장에도 들어온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CB나 유증, 유상증자, BWEB 소위 말하는 메자닌 투자 들어보셨죠? CB도 세력들이 들어오는 채널입니다, 여러분. 그냥 발행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이자 주죠, 채권이니까. 그러다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왜? 주식으로 돈 벌라고 전환시켜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 자, 이것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바이오 종목이 정말 공매도가 많은데 이게 찌라시 같은 거 퍼뜨리기 좋거든요. 근데 승인이 안 되긴 했잖아요. 신한증권 창구로 증거가 나왔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와서 열심히 내리눌렀습니다. 지금 뭐하고 있을까 얘네들? 숏 커버 중입니다. 팔았던 거 다시 사야죠. 빠졌으니까. 제어가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 급등 나오겠죠. 그때는 커버를 안 됩니다. 스키즈 시장가로 그냥 사야 됩니다. 주가가 급등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 차트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1년 전입니다, 여러분. HLB만큼 유명한 종목 있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보시면은요, 여러분 작년에 이맘때 급등이 나옵니다. 액분하기 전에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300%가 수직 상승합니다. 왜? 호재가 나온 게 아닙니다.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이 그 당시에 액분하기 전이니까 70만 원, 80만 원대 공매도를 합니다. 근데 주가가 안 빠지고 버텨요. 쇼커버를 시작합니다. 실적이 안 좋다고 미리 반영이 된 거죠.
실제로 실적이 오픈하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바닥을 치고 그때 숏 스퀴즈를 시작해요. 주가가 당연히 급등이 나오겠죠. 시장가로 샀으니까. 그러다가 스퀴즈가 끝나니까 폭락해 버립니다. 자, 이거는 고점에서 폭락을 했죠.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HLB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이슈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이오 종목은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이 이슈가 된다. 그죠? 자동차나 반도체, 2차 전지랑 확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얘네들은 정확한 피규어, 수치가 나옵니다. 이거는 없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심리적 부분. 지난 6개월 동안 극명하게 보여졌죠? 가장 중요한 임상 실험. 1상에서 3상까지 가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용화될 확률은 10%밖에 안 돼요. 1상이나 2상에서 웬만한 바이오 제약 기업들 포기합니다. 왜? 아이디어만 메이저 제약사에 넘깁니다. 임상해달라고. 처음에 R&D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두 번째, 장비 같은 거, 물자 같은 거 사야 됩니다. 임상하려면 약품이나. 세 번째, 고급 인력 써야 됩니다. 초기 인풋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성공해봐야 임상에서 매출의 5에서 10%만 받습니다. 임상 끝나고 주가 폭락하는 게 당연한 거죠.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나오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은 재승인만 남았습니다. 한번 실패했지만 승인되면 한국에서 HLB 제약, 미국에서 판매 준비 다 끝났죠. PBM 등재까지. 매출의 100을 다 먹는 구조입니다. 한국에서. 자, 그 다음에 CB600억이 들어왔어요. 얼마 전에 운영 자금으로 330억 또 발행됐죠. 930억입니다. 발행시장에서 들어온 새로운 세력들 넘버 2, 넘버 3입니다. 넘버 1은 어디 있죠? 유통시장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 현재 공매도 세력들. 현재 숏 커버 중입니다. 차익 실현하고 있는 거죠. 비싸게 팔고 싸게 사고. 재승인 얘기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 급등하겠죠. 그땐 숏 스퀴즈가 나오면서 더 올라갈 겁니다. 자, 바이오 종목 심리적 부분이 크다. 확실하게 보여줬죠. 6개월 동안에.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 재승인 절차 진행되기 시작하면 한국과 미국에서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매출의 100은 다 독식하는 거죠. 승자 독식. 세 번째, CB600억이 들어왔고 330억도 들어왔습니다. 930억. 발행시장에서 새로운 체력이 들어왔습니다. 자, 공매도 세력들 현재 숏 커버 중입니다. 내리 누르죠. 나중에 스퀴즈로 바뀔 때 급등은 나옵니다. 다섯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신고가 종목 10년의 최고치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슈는 제가 정리를 했고요. 자, 차트 보시면은 중요한 게 공매도 세력이 있다면은 여기서 이 2달 동안 잘 보시면은 팽팽했습니다. 균형이. 그죠? 내리 누르는 세력, 받치는 세력. 급등이 한번 나오다가 10만 원에 걸렸죠. 자, 그럼 받치는 세력은 누굴까요? 받아가는 세력이 있으니까 하락이 멈췄을 거 아닙니까? 바로 외국인입니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주식을 받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많이 안 올라갈까요? 자, 외국인이 산다고 무조건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PB 생활하면서 봤는데 외국인들 사는 패턴이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어떻게 사느냐? 저 저가에 깔아놓고 삽니다. 바닥에다가. 두 번째 구간 매수. 세 번째 근저보가에 삽니다. 네 번째 시장가입니다. 이 과정이 몇 년씩 가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1, 2단계가 오래 걸립니다. 얘네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겨우 1, 2단계 정도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주가가 엄청 흔들고 얘네들이 이렇게 조금씩 매도를 합니다. 개인들 털어내려고. 2단계에서 3단계 갈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주가는 이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팔아야죠. 시장가 때는. 조심스럽게 들어온 세력들. 얘네들 헤지펀드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제가 PB 생활하면서 패턴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HLB는 뭐냐면은 자 3호 애들도 들어와 있고 헤지펀드도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일단 헤지펀드도 공매도하고 사모펀드도 공매도합니다. 두 번째, 말 그대로 헤지펀드가 하나 또 추가로 들어와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붙은 거죠. 인사이트가 다르니까. 자, 이 수급이 꼬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받아가는 세력, 때리는 세력. 먼저 공매도 세력들은 내리 누르려 그러겠죠. 왜? 올라가면 안 되니까. 헤지펀드들 조심스럽게 얘네 때리는 거 알고 밑에서 받고 있습니다. 2단계 정도만 지나도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이 구간 5만 원대, 4만 원대. 자, 박스 하나 그려볼게요. 제가. 사모펀드들 이 4만 원이 깨지잖아요.
로스컷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 3만 원대가 뚫리면 어떻게 하죠? 숏 커버에서 스키즈로 바뀝니다. 공매도 세력들 망하는 거죠. 여기서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차트를 봐도 지금 이평선이 모였잖아요. 이렇게 시메트릭 삼각 수렴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에요. 언제 뭐가 터질지 모릅니다. 자, 주봉으로 보면 오랜 세월 동안 매집해서 이렇게 끌어올렸죠. 여기서 많이 흔들었죠. 물량 많이 털었습니다. 개인들. 자, 그 다음에 월봉입니다. 잘 보시면은 하나의 박스가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오래된 박스, 한 5, 6년 됩니다. 코로나 때 급등과 급락이 나온 거 뺀다면 오버슈팅, 언더슈팅.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매집한 종목입니다. 매집 기간이 한 6년에서 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길 뚫었죠. 이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몇 배 오른 겁니까, 여러분 이거? 3만 원대, 4만 원대, 7배, 8배인가요?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죠. 기간이 저렇게 긴데. 자,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장기화 되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은 상응해서 올라갑니다. 3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이미 이거는 신고가 종목입니다. 10년 내 최고치. 세력들의 출구 전략, 아울러 매집 전략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 여부도 확인해 봐야 되고, 세 번째 어느 정도 매도했는지 물량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쉬운 국면이 아닙니다, 지금. 자, 그리고 주봉 보시면은요, 여기 강하게 매집한 세력들 있죠. 이렇게 얘네들이 주포 세력입니다. 얘네들은 매집 끝났는데 개인들 들어오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개인들을 어떻게 털까요? 피어 아니면 포모입니다. 포모. 들어보셨죠? 포모. 올라갈 때 따라 사는 겁니다. 피어 오브 미싱 아웃. 나만 탈락하는 거 아닌가. 무조건 쫓아가는 거죠. 피어는 아시겠죠? 이렇게 심리적 부분을 작용해서 물량을 다 털어내게 됩니다. 전체 HLB 계열사가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뭔가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대응하기 힘든 국면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 이런 급등주들, HLB 같은 바이오 종목들 매매를 많이 하셔도 수익이 안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력 기법, 바이오 세력 기법을 몰라서 그래요.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어떻게 매매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패턴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슈 분석, 차트 분석, 심리적 분석, 그 외 5번부터 10번까지 쭉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알아야죠,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얘기 아닙니까? 이걸 좀 알아야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HLB 계열사가 시한폭탄입니다.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제가 리포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대응 전략 자료. 기본적 분석 당연히 있고요. 기술적 분석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전 및 FT 승인 관련 대응 전략, 탑 이슈 분석이고 급등 예상 종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배너에 보시면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자, 여러분이 필요한 자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010-3158-8575 이 번호로, 배너에 있는 번호로 HLBR로 보내시면 됩니다. 리포트.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다 중요하지만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과 FT 승인 관련 대응 전략, 탑5 예상 종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수렴하고 있죠. 이렇게 실시간 대응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HLB와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실시간 대응방입니다. 매매 신호 드릴 건데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입니다. 텔레그램 방이고요. 자,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되고 사칭하는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010-3158-8575 이 번호로 경험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입장 링크 드릴게요.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텔레그램 방 무료고요. 박민수 사칭하는 사람 조심하시고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인기가 좀 많은 폭발적인 방이 있죠. 매집주 방입니다. 여기서 매제 영상 찍기 아주 오래전에 HLB를 제가 신호를 드렸습니다. 작년 11월로 돌아가면요. 문자 신호가 남아있는데 갑자기 이틀에 걸쳐 600만 주 터지죠. 11월 초에. 자, 이거 확인하고 11월 14일 날 35,500원에 드렸습니다. HLB를. 3만 원대가 있었죠. 자, 이게 그리고 급등이 나옵니다. 3월 달쯤에 단기 과열 신호가 나와요. 승인 하나 때문에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매도를 했습니다. 자, 얼마 매도했냐? 3월 26일이죠. 12만 원 매도입니다. HLB 전량 매도 다 털고 나왔어요. 넉 달 만에 이게 4배 수익이 난 겁니다. 엄청 오른 거죠. 자, 그리고 승인 불발되고 급락하죠. 5월 달에. 2달 정도 기다렸다가 팔고서 다시 재매수합니다. 이거를. 2차 매수가 들어갔는데 5월 23일 5만 원입니다. 12만 원에 팔고 자, 낙폭과대 수급 버전 FTA 약재 반영. 자, 5월 23일이면 언제냐? 자, 5월 23일이면 5만 원입니다. 12만 원에 팔고 자, 낙폭과대 수급 버전 FTA 약재 반영. 자, 5월 23일이면 언제냐? 자, 낙폭과대 수급 버전 FTA 약재 반영. 자, 5월 23일이면 언제냐? 자,
이때쯤이죠. 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말고 매매 동향을 체크해 보니까 헤지 펀드가 들어온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5만 원에 베팅한 겁니다. 챙기고 나왔고 다시 들어간 거죠. 5만 원에. 현재 보유 중이고 이건 좀 오래 들고 갈 것 같죠?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것 같으니까. 자, 그다음에 매매한 종목 또 하나 있는데 자, LS 일렉트릭입니다. 섹터가 다르죠. 전력기기 쪽인데 3월 초에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신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을 제가 3월 초에 드렸어요. 3월 7일 날 LS 일렉트릭 78,000원. AI 데이터 센터 이슈 발생. 북미에서 전력기기 때문에 자, 전력기기 슈퍼 사이클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 가격에 샀는데 8만 원 근처에서 이것도 뭐 7월 20 며칠인가? 얼마 전에 팔았어요.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7월 24일 날 26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넉 달 만에 330%인데 실적 대비 고평가. 이거 중요한 겁니다. 실적이 나왔는데 되게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약해요. 그래서 얼른 정리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실적 대비해서. 넉 달에 330%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2차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자, 어떤 섹터의 대장주를 상승 초기에 발굴해 드리는 게 특징입니다. 3158에 8575 1번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LS 일렉트릭 2차 매수 들어갈 거고요. 신규 종목도 들어갈 겁니다. 1번으로 들어오시면 매수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럼프 트레이드 아시죠,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나요? 현재 월가에서 이게 진행 중입니다. 국내도 수혜주들이 있죠. 미국하고 비슷합니다. 안보, 방위 산업, 에너지, 금융, 제조업, 전통적인 종목들이 많죠. 탑픽 5종목. 미국 대선 11월입니다. 8월에서 10월 사이 대박날 종목들. 제가 미리미리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슈 정리 타점 분석. 010-3158-8575. 약자죠. 트럼프 트레이드 TT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전략 자료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챙겨주십시오. 우리나라도 커플링이 되면서 관련 종목들이 급등 나올 겁니다. 자, HLB 참 논란이 많은 주식인데 차트를 보나 뭐를 보나 중요한 국면입니다. 자, 이거 공매도 세력이 들어왔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헤지 펀드가 물량을 받아가고 있어요. 자, 얘네들은 내리 누르고 있고 받치고 있는데 3만 원에서 10만 원을 저지하려고 그럴 겁니다. 뚫리면 안 되니까. 그죠? 이 친구들은 자, 어디? 4만 원대 떨어지면 로스컷입니다. 4만 원에서 10만 원 중기 박스권인데 자, 이평선이 다 모였어요. 큰 변동성이 나타날 겁니다. 여기서 대응 전략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전체 계열사가 마찬가지죠. HLBR 리포트 있었고요.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입니다.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 전체 HLB 계열사 몇몇 사인 드립니다. 1번 매집 주방. 자, LS 일렉트릭, RT 그다음에 HLB 같은 종목들. 특히 LS 일렉트릭 2차 매수 신호 드릴 겁니다. 자, 그다음에 TT라고 보내시면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 리포트도 보내드립니다. 자, 모든 무료 서비스는 010-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준비한 특별한 리포트. 전체 HLB 계열사 한두 종목 이상 갖고 계실 것 같은데 2번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3번에 승인 대응 전략, 5번에 탑5 유망 종목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LBR 보내시면 보내드리고요.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텔레그램 방도 있습니다. 무료고요.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문자를 경험이라 주시면 입장시켜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매집 주방 있었죠? LS 일렉트릭 2차 매수 들어갈 거고요. 신규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으로 들어오시면 신규 종목 매수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자, 보너스 같은 리포트죠. 국내 수혜주들 슬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슈 정리 매매 타점 다 해놨고요. 탑5 탑픽 5종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HLB 여러분 참 곡절이 많은데 오늘도 올라가다 밀렸습니다. 지금 세력들이 수급 싸움이 이제 치열한 겁니다. 이슈보다 수급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공매도 세력들이 미친 듯이 내리 누르고 있습니다. 얘네들 10만 원 못 올라가게. 올라가면 에코프로처럼 급등입니다, 여러분. 얘네들 완전 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 헤지 펀드도 조심스럽게 공매도 세력들 견제하면서 1단계 진행 중입니다. 매수. 2단계면 가도 주가는 슬슬 움직이고 2단계에서 3단계 갈 때 타점 잡으시면 됩니다. 관련 자료 다 만들어 놨고요. 대응 전략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세컨 찬스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삼각 수렴에서 여러분
이게 기간이 길잖아요. 여기 변동성 나타나면은 정말 크게 움직입니다. 급등 아니면 급락. 이평선이 다 모였잖아요. 더군다나. 필요한 자료 챙기시고 필요한 방에 입장하시고 그리고 트럼프 트레이드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